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조합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재개발 중단을 외치는 주민들을 막은 건 수십 명의 건장한 용역들. 2층 조합 사무실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은 주민과 용역이 뒤엉키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잠시 뒤 주민들이 계단 아래에서 밀어붙이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이 출동해 있지만 싸움은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의 몸싸움 끝에 마침내 주민들이 조합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집주하고 개먹고 쫓겨나게 생겼어. 거지 된다 거지. 거지 돼요 벌써? 거지 된다고. 야 이렇게 난다고 진짜 도대체.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너무 많다는 항의.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좋은 집에서 못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어차피 2억 3억 빚지면은 24평 가기를 2억 3억 빚지면 우리 평생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우리는 다 쫓겨나가야 돼요. 조합장은 주민들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전부 다 3개 내고 쪼개가지고 2개, 3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지금 내가 팔 때는 이 재개발이 된다고 팔아놓고 지금 팔아놓고 와서 재개발을 하지 말자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쪼개가 파는 사람들은 그게 양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이웃 사이의 정만은 남달랐던 이곳에서 지금 재개발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가구 단지 한가운데 10m 높이의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망루 옆에는 원두막 형태로 만들어진 5m 높이의 초소도 보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살벌한 문구와 상징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궁금한 듯 가끔씩 밖을 내다보는 농성자들.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냅니다. 몇 명이서 계세요, 거기? 여기 한 20명 되죠. 아무도 들어간 적은 없어요?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어. 용인 어정가구 단지로 한때 유명세를 떨친 곳. 재개발로 밀려나게 된 세입자들이 추가 보상과 이주 단지 조성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왔다 이제. (3월 2일) 농성 중이던 세입자 11명은 망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막내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경찰들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구속 상태 체포영장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게 힘든 거지. 그게 뭐 감옥살이 하는 거나 거기 있는 거나 못할 게 뭐 있어요. 똑같지. 망루가 철거된 뒤 건물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세간 사이사이로 신어병이 발견됩니다. 새총 무기로 사용했던 골프공까지. 이곳은 제2의 용산이었습니다. 여기도 용산처럼 고무총, 골프총 있잖아요. 새총 그걸로 막 쏘아가지고 진짜 맞은 사람도 있고 맞은 차량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도
망루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용산 참사 당시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경찰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강제 진압 연습을 3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시행사에서도 돈 좀 주고 그냥 빨리 해결 가버려야 돼. 여기도 지금 그거 뚜껑대 하려다 못하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경찰이 만들어놨던 거예요? 아니요, 시행사에서요. 용산서 터지고 난 뒤 이제 손도 못 대지 괜히 뭐 해갖고. 망루에서 내려온 세입자 11명은 보상금 5억 원과 이주 단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시위 혐의로 6명은 구속됐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방송 이런 거를 보내왔어요. 근데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정이라는 게 진짜 몰랐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여기저기서 충돌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십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형태로 계속 협박받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없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는 죄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리를 간다는 뜻의 왕십리.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도 가까워 서민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7, 80년대 왕십리에는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하게 변해버린 강남과 달리 광화문에서 10분 거리인 왕십리는 옛날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십리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02년 1차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동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곳곳에서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철거 용역 직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감하죠. 영상 때문에 이거 얼마나 민감한데 카메라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우리 해주면 안 되시죠. 저희가 관리인과 처분이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합이 관리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조합이나 용역회사 측에서 민감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철거를 강행하려는 용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딴 데 가서 말해.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일 걸지 말고. 강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불사피 앞을 막아보지만 이내 끌려나가고 폭행까지 당합니다. 주민들 바로 눈앞에서 살던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직도 동네 곳곳에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왕십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나 분들은 뭐 지방이나 원로도 많이 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경기도 어디? 강명시, 평택, 남양주? 그리고 할머니는 또 그냥 쫓겨나셨다는 것 같은데요? 충남 아산시의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 83살 강정희 할머니가 혼자 점심상을 차립니다. 아직 밤낮으로 찬바람이 불지만 집안은 온통 냉골입니다. 불을 안 떼니까요. 왜 그러냐면 가스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긴 또 가스비가요 17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얼음장 같이 차고 그래서 그 전기 저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만 앉았고 그래요. 할머니는 19살에 시집와서 주로 왕십리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돈을 벌러 만주로 떠난 남편은 소식이 없습니다. 왕십리가 내 고향 같아요. 왕십리에서 오래 많이 살았어요. 이사 또 딴 데로 갔다 살고 145 때 피란 갔다 와가서 또 왕십리에서 살고 그래서 왕십리를 많이 살았죠. 그래서 왕십리가 내 고향 같아서 좋아서. 뉴타운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할머니는 피난 가듯 왕십리를 떠났습니다. 전세 보상비로 받은 2천만 원 가지고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도 아는 사람도 없이 월 4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강할머니. 자나깨나 왕십리 생각뿐입니다. 임대로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가서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긴 너무 쓸쓸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또 모욕을 갈래도 저 시내로 나가야 되고 뭐를 살래도 나가야 되고 병원도 하나밖에 없으니 병원도 마음대로 댕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살기가 힘들어요. 좋은 줄만 알았던 뉴타운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강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취재 진행에까지 왕십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합니다. 지난 2000년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포함 강북 개발을 제시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됩니다.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뉴타운은 강북의 상징이 됐습니다. 강북의 주거 환경이 강남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균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일대 7,500축적의 서울시 지도입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뉴타운을 포함한 각종 재개발 지역이 나옵니다. 뉴타운 옆 동네에서 또 다른 뉴타운이 동시에 추진되기도 합니다. 뉴타운에 깃발을 딱 드는 순간 시범 뉴타운으로 은평, 기름 왕십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을 한다니까 그 동네 부동산 가격도 뛰고 강북도 강남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도 심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뉴타운을 지정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친 거예요. 기름과 은평, 왕십리 세 곳으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은 몇 년 만에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1, 2, 3차 지구 지정을 통해 뉴타운은 서울 시내 26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270만 제곱미터. 1973년부터 36년 동안 지정한 재개발 면적의 66% 수준입니다. 뉴타운 광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무려 29개 선거구에서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선거, 뉴타운 총선이었습니다.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0일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타운 건설을 약속했다던 오세훈 시장. 선거가 끝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강북의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는 서울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 네. 이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정몽준 의원은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뉴타운 공약, 뉴타운 인정한 적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오늘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이따 들어보시고서 얘기하시면. 그럼 의원님 뉴타운 약속을 했다던 오세훈 시장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정 의원이 뉴타운 지정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정 의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타운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허위 공약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지살 강탈하는 뉴타운 정책 중단하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그날, 뉴타운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뉴타운을 하지 말자는 목소리는 어느 특정 구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80, 90 먹은 노인네들이 젊은 시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재개발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하소연을까지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뉴타운이 순식간에 천덕꾸러기가 된 겁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2억 내지 3억의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돼요. 그러면 2억 내지 3억의 돈을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충분히 빚을 안 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축을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자 부담에 시달려야 돼요. 뉴타운 지정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가 열린 서울의 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조합 사무실에 모여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들이 사무실 앞을 굳게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비업체에서 손대게 돼 있어? 응? 지금 왜 막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거 뭐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거 무슨 야 용산에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경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거 폭력 사건이 나면 그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지.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위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어디서 보고 마세요.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 대부분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조합 설립 동의서입니다. 건설비와 사업비용 등 곳곳이 빈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합계 금액이 엉터리인 서류도 있습니다.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민들의 도장만 서둘러 받아간 백지 동의서나 다름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 전부 다 그 시공사의 논리,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뉴타운을 포함한 도시정비 사업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철거와 착공으로 끝납니다. 결정적인 단계는 관리 처분인가.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과 추가로 내야 할 돈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민들의 항의를 막기 위해 대부분 조합에서는 초고속으로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2주 철거가 진행이 되면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치고 법에다가 하소연해도 그때는 때가 늦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갖다가 회복할 수가 없는 비참한 현실이 그분들한테 오는 겁니다. 관리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임시총회. 조합장 재신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예정보다 1시간이 지났지만 회의장 입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송이를 붙여놓고 조합원 명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조합장은 가서 해명을 하고 그래요. 이따 송이가 어디 있어?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입장이 시작됐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은 기다리다 지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가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날치기 논란 속에 현 조합장의 탄핵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관련 주민총회는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뉴타운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입주가 끝난 기름 뉴타운. 뉴타운 개발 전과 개발 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기름 4구역 조합원 835명 가운데 뉴타운 이후 남은 사람은 14%에도 못 미쳤습니다. 30.7%는 성북구 밖으로 밀려났고 아예 서울 밖으로 벗어난 조합원도 20%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평균 집 크기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월 3배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원주민이 쉽게 입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재개발을 하면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다가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3, 4구역의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집 한 채에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보증금 다 빼주고 나면 본인들은 정작 몇 천만 원 안 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분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뉴타운 개발은 주변 전월세 값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2차 뉴타운으로 개발 중인 서울 남가저동 가재울 뉴타운. 동네 곳곳이 공사판입니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근처로 이사하기도 힘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철거단지로 변해가는 동네에서 배회합니다. 집 세놨던 거 집세 빼주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못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저렇게들 다 이렇게 사는 데 와서 저렇게 다 헐고 있으니까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와 서대문구의 전셋값을 비교해봤습니다. 잠잠하던 서대문구 전셋값은 2007년 중순부터 급등합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와 이주가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전세 시세가 한 5천, 6천 했던 게 8, 9천 정도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뉴타운 근처에 있는 맨 처음에 이제 봄에 이사를 했던 곳은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맨 처음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이제 물량이 다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에도 주민들은 뉴타운 정책을 암묵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건 분양가가 높건 일단 뉴타운만 하면 재산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값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데 지금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주민은 돈 굴리는 투기꾼 아니면 없다. 끝모르게 추락하는 경기와 그에 따른 아파트값 붕괴는 원주민들에게 족쇄가 된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안 되는 원주민들에게 고급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무리한 계획과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이걸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했던 그 주민들의 이해들이 마저 떨어졌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 꿈들이 다 쪽박이 난 거죠. 헌 집을 내주고 받은 돈만으로는 새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 이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서울 은평 뉴타운. 1차 뉴타운 지역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올해 1월 분양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가의 35%를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돌려받을 분양금은 한 가구에 1억 2천만 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물어내야 할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 대법전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법을 살펴봤습니다. 78조 4항을 보면 새 아파트를 원주민에게 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집을 짓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본시설은 도로,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 SH공사는 이 비용을 원주민에게 부담시켜 왔습니다. 광역 기반시설 같은 경우들은 그 시가 설치하는 거고 정부가 설치하는 건데 이 기반시설 분담금을 분양가에다 덮어 씌운 거예요. SH공사는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아파트값에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빼준다는 내용은 2007년 개정된 법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10월 17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행 시기가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하는 부분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판사들에게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서잖아. 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법이 개정됐다는 건 법제처 한 거치고 법이 개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거기 거쳐온 거죠.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개정되기 전 법조항을 적용해도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 시행자, 즉 SH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라 마찬가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법제처는 수차례 SH공사와 서울시에 시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사실상 구속력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더 이상 법문상 권한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SH공사 측에 따졌습니다. 처음과 달리 말이 바뀝니다. 저희는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 법을 따르는 거지 해석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이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 자신 있게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원주민에게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법제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주 대책이라는 것이 원주민을 포함한 철거민들한테 종전의 주거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 입장과 판단 근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공통시설,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뺀 나머지 가격이 분양가격이 돼야 된다라고 시정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분양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시정 공고들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원주민에게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양가 폭리 논란은 뉴타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도로나 공원 건설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집을 수용당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철거민들. 박신희 씨도 지난 2003년 20년 넘게 살아온 165제곱미터 크기의 집을 강제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금 2억 5천만 원과 109제곱미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보상금에 1억 원을 더 줘야 합니다. 암 투병 중인 박 씨에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이어서 항암 치료하면서도 지금 여기를 나온 이유가 너무 우울증도 걸렸고 너무 억울해서. 주민들이 입주권을 받은 강일지구 특별분양 아파트. 서울시와 SH공사는 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도로와 상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원주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계약이 시작됐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률은 72%에 불과합니다. 이미 상당수 주민들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근처 중개업소마다 원주민들이 내놓은 매물이 넘쳐납니다. 사실 대출받아 산다고 하지만 대출이 좀 만만한 거 아니에요. 공급쟁이들은 생활비가 없죠. 그거 내고 나면. 그래서 좀 받고 하는 게 차라리 훨씬 편하세요. 그러니까 매매해서 내놓으면 빨리 해주실 수는? 그럼요. 네. 최대한 빨리 맞춰서 해드릴게요. 강일 특별분양 아파트 근처의 한 공터. 이 선생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또 춥네요. 예. 컨테이너 몇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로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겨울 동안 추위로 고생한 것은 물론 요즘엔 마실 물 구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나오네요. 이제 차 가지고 또 길러 가야 되게 생겼네. 차 갖고? 네. 생수 들어 가야지 또 다른 데로. 자기 집을 수용당하면서 받은 돈은 많아야 한 가구에 1억 원. 생활 기본시설 비용이 포함된 지금의 분양가로는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용산처럼 그렇게 골리앗을 세우든지. 새 아파트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작고 낡았던 옛날 집이 오히려 그립습니다. 지금 막말로 와서 저 아파트가 좀 없었으면 제일 좋겠어. 그냥 사는 데로다가 그냥 그전대로다가 그냥 되돌려 줬으면은 더 없이 아주 뭐 바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뭐 그냥 뭐 거지 생활이지 이게 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까? 누가 또 왔는가? 지난 2000년 큰 진통 끝에 개발이 시작된 일산 풍동지구. 이곳에 주택공사가 특별 분양 방식으로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전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까지 이긴 상태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분양가 가운데 생활 기본시설 비용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분양가 2억 900만 원 가운데 건설원가 5,900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을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공사는 140억 원의 돈을 원주민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주택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가야만 돈을 물어주겠다. 그 얘기는 도둑질한 거 내놓지 못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원주민이나 철거민들이 이 부분을 소송으로 가서는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연장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택공사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서면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괜히 그 언론에서 비춰져서 그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혹시라도 뭐 말실수나 아니면은 뭐 내용이 왜곡되거나 우리 쪽 입장이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시 판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이 끝나고 재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SH공사가 갑자기 재판 보조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가 대법원에 보낸 자료입니다. 주택공사가 재판에서 질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원주민에게 부담시켜온 SH공사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어내야 할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SH공사가 다급히 재판에 끼어든 이유입니다. 또 SH공사에서 아무런 보조 참여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집단이 또 저희 보조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SH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그렇게 판결이 나다 보면은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10년간 했던 특별공급했던 지구들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수천억에서 2조 원까지.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제3 다른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차피. 풍동지구 2심 판결이 난 지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82살인 김황식 할아버지. 적지 않은 나이지만 날마다 폐지와 고초를 줍습니다. 힘겹게 리어카를 끌어보지만
아유, 그만. 며칠을 모아봤자 손에 쥐는 건 단돈 몇천 원뿐입니다. 이게 뭐 이게 아유 3,000원이야 3,000원. 이 3,000원. 그 얼마 저거? 아이고 그래도 뭐 한 7,000원, 8,000원, 10,000원까지 벌었지. 지금 그게 못 벌어. 그게 벌려면 3일 죽자고 일해야 10,000원 벌어. 김 할아버지 내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9천만 원. 그 돈 가지고는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우리 영감님이 82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아파트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셔야죠. 아파트 맨날 아파트예요. 예, 내 집에서 한번 문패 달린 데서 살아봐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계속 끌다가는 언제 들어가시겠냐고. 저희가 아주 억울해서 저는 아무거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가 있어요. 2000년 이후 주공과 SH공사 등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분양한 아파트는 200여 개 지구 150여만 가구. 이 가운데 30여 개 지역에서 분양금을 낮추거나 돌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미분양 주택 지난 1월 열린 국회 본회의.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재개발 절차의 기준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법에 새로 들어간 내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78조 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원주민이나 철거민에게 도로와 상수도 등 생활 기본시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해서만 공익사업 78조 4항에 분양가격을 낮추는 조항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한 20%에서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회의위 소속 신영수 의원. 정부와 협의가 부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뉴타운과 특별 분양을 포함해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쌈 취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분양가 폭리 논란, 낮은 재정착률 등 재개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뉴타운 문제점 때문에 오늘 행사 위주로. 보좌관들은 재개발 관련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았고 오 시장은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참사 안 하고 저기 뉴타운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서울시가 어떤 뉴타운 정책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이런 상황이고 서울시가 먼저 발표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용산 참사는 잊혀가고 있습니다. 용산 4지구에 대한 철거 작업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재개됐습니다. 참사 직후 정치권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마치 강제 철거 현장을 연상하게 하는 몸싸움과 부패뿐이었습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는 내년.
서울에서 철거되는 집은 9만 8천여 채로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수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법과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